네, 저희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 공부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두 가지를, 프린트문.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네, 여기 있군요. 이거는 닫기. 네. 프린트문 사용해서 콘솔에 필요한 내용들을 출력하는 방법들 오전에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어떤 타입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숫자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고 논리 타입을 저장할 수 있다까지만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그래밍이 다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목적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들을 예쁘게 출력을 하고 머신러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 우리말로는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는 크게 숫자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글자, A, B, C, D, 가나다라 이런 글자, 문자 타입들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true와 false와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말고도 뭐 시간을 저장하는 타입이라든가 날짜를 저장하는 타입이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 타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은 숫자와 문자열과 논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크게 정수와 실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 정리를 안 한 게 있는데 복소수 타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복소수 타입. 고등학교 때 허수라고 공부해 보셨죠? 뭐 이런 거. 여기 뒤에 i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상한 숫자. 그죠? 네. 이런 거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이썬에는 복소수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소수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만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요. 문자열 타입, 논리 타입, 영어로는 str, 불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정수를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선언하고요. 거기다가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숫자가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죠. 정수겠죠. 그렇죠?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서 빌려온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죠. 그렇죠? 램이 있잖아요. 램. 그 메모리가 메모리 중에 일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분에 뭐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100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여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n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다. 그래서 왼쪽에 써주는 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그것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전에 정리했었죠. 변수. 실제로 거기 저장되는 값. 여기는 값. 여기는 변수. 주석으로 간단하게만 더 설명을 드리면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쓰시면 돼요. 등호를 쓰시면 되고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딱 이런 형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할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출력을 해볼 거냐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 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함수가 두 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우선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 값을 어떻게 하겠다?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어 어순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죠. 프린트 해주세요. 무엇을? 타입을. 누구의 타입을? 변수 n의 타입을 프린트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변수 n의 자료 타입을 콘솔에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함수 이름이고요. 타입도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고 값을 출력을 해볼까요? 값을 출력하실 때는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굳이 포매티드 스트링을 쓰지 않더라도요. 그냥 문자열 하나 출력하고 변수 n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 두 개의 값을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숫자를 콘솔창에 출력해 주세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셀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의 노트북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드 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드 셀에는 한 줄 이상의 코드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 줄만 작성하시고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두 줄을 작성하고 실행을 하셔도 되고 세 줄을 작성하고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코드들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실행을 하시는 방법은 코드를 실행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옆에 있는 요 버튼. 이 버튼이 뭐냐면 코드 셀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이렇게 보이죠? 거기에 셀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 실행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죠. 네.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요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뜨는데 그 팝업 윈도우가 이 버튼은 셀 실행 버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축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콘솔 창에 몇 줄이 출력이 됐죠? 한 줄, 두 줄. 두 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이. 첫 번째 실행은 라인 3개가 전부 다 실행이 된 겁니다. 그죠? 라인 3개가 전부 다 실행이 된 건데 첫 번째 라인은 화면에 출력하는 게 없어요. 왜? 값을 변수에 저장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그 메모리에 n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숫자 100을 저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라인에서는 출력할 건 없어요. 두 번째 라인이 콘솔 창에 출력을 하는 내용이죠. 무엇을? 여기 n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줄입니다. 뭐라고 출력되어 있나요? 클래스, int. 그러니까 int가 타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슨 타입이다? int 타입이다. int 타입이라는 얘기는 정수다라는 얘기죠. 정수죠.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서 출력한 게 요 밑에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출력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자열이 있으니까 문자열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자열의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를 출력하기 전에 중간에 뭘 하나 넣어줄까요?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아규먼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네, 코드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다? 정수가 저장되어 있다. 코드 셀이 실행된 다음에는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 변수 n이 어떤 타입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무엇인지 팝업 창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근데
셀이 실행되기 전에는 얘가 보이지 않아요. 요 코드 셀이 실행된 다음에야 값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야 변수 n이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그 저장하는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만약에 제가 똑같은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3.14라고 저장을 했어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파이죠. 밑에 두 줄은 똑같은 코드를 쓸 거예요. 타입 n, 프린트 n는 하고서 n의 값을 옆에다가. 네. 아직 저는 두 번째 코드셀을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는요. 아직은 인트예요.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아직 실행하기 전이니까. 근데 여기를 실행을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n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변수 n인데 이번에는 타입이 뭐라고 나옵니까? 플롯. 네, 실수 타입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n에 얼마가 저장되어 있다? 3.14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사용 방법들을 잘 익혀두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우스 올리고 뭐 오른쪽 클릭하고 중간중간 나오는 이 팝업 창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코드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입을 출력하면 여기 출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실수라고 하는 뜻이고요. 값을 출력을 해보면 3.14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고 정수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네. 자,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제가 우리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셀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목차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목차가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서브 목차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다가 텍스트 이렇게 넣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텍스트 셀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 셀 두 개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코드나 텍스트 둘 중에 하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하면 딱 그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목차를 만드실 때는 샵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샵을 두 개를 써볼게요. 두 개를 쓰시고 int 이렇게만 해볼까요? int 타입. 자, 이렇게 하고 ESC.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폰트 크기하고 여기 있는 폰트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폰트 크기가 조금 더 크고요. 여기는 샵을 하나만 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샵을 두 개를 쓴 거예요. 폰트가 조금 작아졌고요. 작아졌고. 자,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예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책에 챕터가 있잖아요. 챕터 1장. 그 다음에 1장 밑에 뭐가 있어요? 1.1, 1.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챕터 2장, 그 다음에 2.1, 뭐 2.2 이런 식으로 서브 목차들이 나오죠. 그런 서브 목차를 만드실 때 샵을 연속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샵이 하나가 있으면 가장 큰 목차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서브 목차는 샵을 두 개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또 서브 목차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장, 1.1절, 1.1.1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샵을 3개를 연속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서브 목차를 만드실 때 샵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단계가 계속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서브 목차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하고요. 두 개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플롯까지 했죠. 플롯까지. 그러면 여기를 정수 타입, 죄송합니다. 정수 타입 이렇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숫자 타입. 정수와 실수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졸린 것 같아요. 정수를 숫자 타입이라고 할게요. 숫자 타입. 정수도 저장하고 실수도 저장하고 숫자 타입. 자, 아래쪽에서는 샵 2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자열 타입. 그리고 밑에다가 코드 셀 추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목차가 이렇게 들어가죠. 목차가 들어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S 이렇게 하고 문자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두 가지를 해볼게요. 두 가지. 프린트 타입 S 프린트 그냥 S 실행해 보겠습니다. 코드셀을 실행하실 때는 옆에 있는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엔터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 중에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런타임에 뭐가 있냐면 모두 실행, 이전 셀 실행, 초점이 맞춰진 셀 실행, 이게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죠. 옆에 단축키. 선택 항목 실행, 이후 셀 실행 등등등 여러 가지 실행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 방법들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초점이 맞춰진 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셀 전체. 이게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 셀. 그거를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셀 전체의 내용을 실행하는 게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선택 항목만 실행하겠다. 이거 뭐냐면 셀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내가 일부분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S만 프린트 S 요것만 실행하겠다. 한 줄밖에 출력 안 됐죠. 지금 보시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실행하고 싶은만 드래그를 해서 그 다음에 런타임 선택 항목 실행. 네. 그러면 이 문장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세 번째 라인만 실행이 되는 거죠. 등등등 여러 가지 실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단축키들이 옆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들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려 봐야 곧 잊어버리실 거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필요한 기능들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볼게요. 다시 전체를 다 실행을 했고요. 전체를 다 실행을 했고 첫 번째 라인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을 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의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램에서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첫 번째에 안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하는 거고 하, 세, 그 다음에 6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제일 끝에 네, 이렇게 마침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6개의 글자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글자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그럼 우리가 이 변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변수를 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콘솔 창에 출력을 한 거죠. 뭐라고 출력을 했나요? str. 그러니까 문자열을 파이썬에서는 st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링을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스트링을 줄여서 얘기한 거고 세 번째 라인은 그냥 s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밑에다가 텍스트 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텍스트 셀 추가를 하면서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사실은 오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군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두 문장은 큰 문장입니다. 자, 근데 좀 제가 작성한 문장하고요. 작성한 거하고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게 좀 다르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두 번째 줄에다가 썼는데 여기가 줄바꿈이 안 되죠. 이거는 HTML이라고 하는 그 마크업의 그런 특징인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줄을 바꿔서 쓰고 싶으시면 한 번 더 빈칸 한 줄 더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빈칸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쭉 한 줄로 연결해서 쓰는 거나 엔터 한 번 친 거나 화면에 보이는 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만약에 정말로 이 문장을 줄 바꿔서 쓰고 싶으시면 한 번만 더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보입니다. 바뀌어서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백tit 아까 백tit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코드 형태를 사용할 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백tit을 3개를 연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3개, 아래쪽에서도 3개. 자,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는 줄을 그냥 엔터 한 번만 쳤는데 어떻게 되죠? 줄바꿈이 되죠. 그렇죠. 이 백tit의 그 특징이 뭐냐면 코드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을 작성하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는요. 제가 여기에 탭을 이렇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탭 말고요. 그냥 이렇게 공백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공백을 이렇게 막 넣어도 들어가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이게 공백만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공백이 2개만 두 개. 네. 공백을 2개를 넣어서는 여기 공백 2칸이 안 들어가죠. 공백 2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칸. 3칸이 들어가도 차이가 없죠. 그렇죠? 공백이 없거나 공백이 1칸 들어가거나 2칸 들어가거나 3칸 들어가거나 차이가 없어요. 4칸째. 그때 약간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크업을 만드는 그런 특징인 건데 그래서 공백의 효과가 4칸 이상이 있지 않으면 공백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래쪽 보세요. 백tit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 그대로 여기 공백이 1칸이면 여기도 공백이 1칸이 보이고요. 여기 만약에 공백을 2칸을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백이 2칸이 보여요. 그러니까 작성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작성된 그대로. 그리고 엔터가 들어가잖아요. 엔터가 들어가면 바로 줄바꿈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폰트도 조금 바뀌고요. 이게 팩티스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코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드로 작성하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코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래의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hello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네, 문자열을 표시할 때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묶어도 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묶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2개의 문장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간혹 언어에 따라서는 작은 따옴표만 써야 되는 언어가 있고 큰 따옴표만 써야 되는 언어도 있고 파이썬처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있습니다. 네. 문자열에서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자열은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보시면 큰 목차가 있고요. 작은 목차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 문서의 뼈대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뭐 챕터 1장, 1.1절, 1.2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만 만드시면은요, 요걸 가지고서 책으로 출판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책을 만드는 그런 작가들 중에서 저자들 중에서는 네, 문자열 타입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노트북 기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보시면 그 목차 옆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역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코드 접기 기능이에요. 문서 접기 기능인데,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네, 파이썬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목차에 묶여져 있는 모든 셀이 다 숨겨집니다. 삼각형 모양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런 역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죠.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아까 이렇게 접혔던 그 코드 셀들이 쭉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 타입이라고 하는 서브 목차죠. 이 서브 목차는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접으면 셀이 몇 개만 숨겨지냐면 2개만 숨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목차까지만 딱 숨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숫자 타입이다. 여기까지가 문자열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딱 문서의 개요만 딱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펼쳐가지고 보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구글 콜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true, false를 저장하는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텍스트, 서브, 목차, 이번엔 논리 타입. 코드셀을 추가를 했고요. 제가 B라고 할게요. B라고 하고요. tru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rue. 파이썬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소문자 T로 쓰는 것과 대문자 T로 쓰는 거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요 t라고 쓰면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요거 실행하시게 되면 에러라고 보여줘요. 여기를 소문자 t라고 쓰시게 되면 에러입니다. 에러. true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true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를 대문자 t로 하게 되면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에러가 없죠. 화면에 출력한 게 없기 때문에 콘솔 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일 뿐이고요. 정상적으로 코드는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냐 소문자냐 대문자가 한 글자냐 두 글자냐 이런 거 파이썬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꼭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true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예약어입니다. 예약어. 그래서 이런 예약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말로는 참 혹은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타입 위쪽이랑 똑같이 타입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B라고 하는 거를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변수 B의 데이터 타입은요. 변수 B의 데이터 타입은 불이라고 하는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불, true, false를 저장하는 데이터란 뜻이고요. B를 그냥 출력을 하면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true. 네. 마치 문자열 출력하듯이 true를 저장을 합니다. 출력을 합니다. true의 반대가 뭘까요? false 맞습니다. true의 반대는 false고요. false. 이것도 예약어예요. 예약어여서 대문자 F,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행해 보시게 되면 셀 전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변수 B의 데이터 타입은 불이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B를 콘솔에 변수 B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면 false라고 출력을 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약어 자체 true와 false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불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엇과 많이 사용을 하냐 하면 연산자들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까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들게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들고요. 여기에 5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데 리절트만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기 전에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될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컴퓨터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메모리에는 값 얼마를 숫자로 5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메모리 공간을 뭐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이름을 이 메모리 공간을 X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result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저장을 한 거예요? 요 결과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 x가 10보다 큰가요?
이런 거죠.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산수에서 사용하는 부등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호. x가 1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x에는 5가 저장되어 있는데 x가 10보다 크다. 틀렸단 말이에요. 틀리니까 그 결과는 뭘까요? 그거를 fal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 false라고 하는 불리한 논리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에서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하는 거다.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콘솔 창에 어떻게 해라? 출력해라. 뭐라고 출력할까요? false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출력문 딱 하나 나와요. false다. 이렇게 나옵니다. false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불리언을 저장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죠.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게요. 왜 안 나오지? 나와라. 네. x라고 하는 변수는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타입은 int. 나와라. 네. 데이터 타입은 int.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 올려보시면 result라고 하는 변수는 false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불타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고 나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서는 true라고 출력을 합니다.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예요.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인데 계산식이 바뀐 거죠. 계산식이. x에는 5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5가 0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5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인 거고 true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result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하는 거죠. resul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는 한 줄 true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불타입입니다. 불타입.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료 타입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명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conversion, 변환한다. 컨버트의 명사형이죠. 혹은 캐스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같은 뜻이에요. 타입을 변환한다 라고 할 때, 타입을 변환한다 라고 할 때 타입 컨버전 또는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t 정수와 실수는 달라요.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것과 1.0은 다른 거예요.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명시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수는요. 정수는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요. 메모리에. 01, 01. 모든 숫자는 다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수는 이진수로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실수는 어떻게 저장을 하냐 하면요. 소수점의 앞에 있는 거. 그럼 정수죠. 소수점의 뒤쪽에 있는 거. 정수죠. 그렇죠? 두 개를 혼합을 하는 거예요. 소수점의 앞쪽에 있는 거를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요. 소수점의 뒤쪽에 있는 거를 또 이진수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소수점의 앞에 쪽,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다음에 뭐 소수점의 뒤쪽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엄밀하게는 뭐 자릿수만 저장을 하는 건데 몇 자리 소수점이 몇 자리까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저장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연산 같은 것들도 조금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는 함수들이 뭐냐면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nt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된 값을 정수로 변환합니다. 아까 데이터 타입 이름이 int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함수 이름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실수로 변환해주는 함수는 뭐가 있냐면 floa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리턴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아마 st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런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 왜 필요하냐 라고 일단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가 문자열에서 문자열 두 개를 더하기를 하는 것과 숫자 뭐 인트나 플롯 같은 숫자 두 개를 더하기를 할 때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 두 개의 더하기는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1 더하기 2 그럼 결과는 얼마? 3.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거예요. A, B, C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더하기 D, E, F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 더하기는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문자열에서는 우리는 덧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덧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두 개의 문자열을 이어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자료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하기라고 하는 이 똑같은 기호, 똑같은 연산자가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자열이냐 숫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의 덧셈이냐 문자열들의 덧셈이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 값을 특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코드로 작성해 보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